과거에도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히트를 치면 한 번 더. 1차적으로는 5만원은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스타 이석우입니다. 오늘 시장은 안 좋았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결국 상승한다 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증시 자체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 하락 출발해서 더 쫙 밀려서 급락을 했죠. 2% 넘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돌려 세웁니다. 이거 왜 이런 흐름에 소위 캔들, 일봉이 나타나느냐면요, 내일 기대할 수 있겠다. 왜?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미국 시장 반등 가능성이 커 보여.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등, 일단은 어느 정도 5일선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쪽, 내일 좀 5일선이 더 내려오겠죠. 예, 그것을 기대하는데요. 종목별로도 더 강한 모습이 그런 점에서 나타납니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결국 상승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대북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차트는 아난티의 차트 흐름인데요. 몇 달 전에 김여정 북한에서 남북 연락망을 끊어서 통화를 안 했죠. 못했죠. 그래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 좀 찾는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 관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그렇게 얘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쐈어요. 야, 이거 악재다 하고 뚝 떨어져 시작했죠. 바로 어제. 그런데 바로 돌려 세우고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먼 얘기고, 그것도 기대감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레이더, 즉 애널리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 외국의 헤지 펀드, 이러한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그것을 악재가 나오면 매수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아직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뭘까요? 김여정이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그렇다면 지금 단절된 남북 연락망 회복될 수 있다. 뭐 전화통화, 남북 그냥 단순 연락 전화예요.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아직.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언제까지 이 종목은 쉽게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도 시초가 3.7%, 3%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3% 가까이 상승했다가 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는요, 프로 트레이더들 보시죠. 과연 누굴까? 외국인이었습니다. 어제 그 악재에도 끌어올린 것이 외국인 110만 주. 오늘도 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끌어올린 주체 누구? 외국인 110만 주. 매수 주체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속내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기대감이 있잖아. 단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남북 연락망 근신래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인 관련주랑 비슷합니다. 정치인 관련주도 아직 기대감이 있는 주자들, 대선 주자들이요, 악재가 있어서 매물이 쏟아질 때 그것을 이용해서 매수를 합니다. 프로 트레이더들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얘는 영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치 관련주, 이런 맥락으로 대북 관련주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제가 아난티를 중심으로 계속 봤는데 주도주라 그랬죠.
대북 관련주에서는 주도주가 얘예요. 대북 관련주 분위기를 끌고 가는 종목, 아난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즉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패션, 그리고 또 하나 골프장이 있죠. 실적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들 관련주에서도 대장주, 얘가 분위기는 끌고 가는데 그것보다 좀 더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죠. 신원, 그리고 JST나 더 셌었죠. 얘네들은 엎치락 뒤치락,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면서 먼저 올라가서 가볍게 뛰기도 해요. 이런 거를 대장주라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남북 연락망, 그 기대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좀 나오더라도 물꼬를 텄으면 악재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뭐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 과연 뭘까? A스토리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 종목도 관심주라고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넷플릭스 뭐 대박을 쳐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작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의 상승이 일어났어요. 향후에 들어오겠지. 그런데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종목은 급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 10월 20일 이후에 TVN에서 개봉되는 대작이 있죠. 전지현 주연, 지리산. 그 기대감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킹덤. 대박 쳤죠. 전지현 주연의 이 지리산 역시 TVN에서 히트를 치면 한 번 더 1차적으로는 5만 원은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을 접근을 할 때 기대감이 있는 종목, 그것은 악재가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보고 그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때가 매도 타이밍을 보는 때가 될 거다. 즉 그때 급등을 할 거라는 거죠. 그때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이들 종목의 투자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인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정치인 관련주, 외교, 정치 관련주, 그리고 향후 어떤 기약이 있는, 일정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매하라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꼭 붙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